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영상에 이어서 경희대학교 2023년 버전 인문계 논술의 유형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음 경희대 논술을 보시는, 즉 기출문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전혀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 경희대 논술이 기존에 고정적으로 유지해오던 8년에서 9년가량의 기출 유형을 완전히 바뀌어버린 게 바로 작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왜 바뀐 건지, 그리고 인문계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 논술 문제를 풀기 전에 그 학교 유형이 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학교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일단 여러분, 우리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논제 1과 논제 2 딱 두 가지 논제를 바탕으로 우리의 논술 실력을 평가하게 되죠. 근데 그 두 가지의 기출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꽤나 평이한 수준의 유형이었습니다. 단순히 비교하는 거, 그리고 평가하는 거, 누구나 어느 학교나 갖고 있는 그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작년 2022년 모의 논술부터 그리고 작년 실제 수시까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우리가 그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봤을 때, 경희대가 이제는 진짜 변별력이 있는 논술 문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까다로워진 문제 유형에 우리가 적응을 하고, 그리고 템플릿을 완전히 익히고 제대로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하겠죠. 일단 논제 1번과 논제 2번을 통틀어서 원래 경희대 입문하면 떠올랐던 내용은 문학작품이었어. 왜냐면 경희대가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수필도 그렇고 다양한 영역의 문학작품들을 위주로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심할 때는 제시문 가부터 제시문 바까지 모든 제시문이 다 문학작품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럼 얘들아, 논술에서 이 문학작품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지문이야. 왜냐면 이거는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고, 어떤 키워드가 제시됐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까지 엄청나게 바뀌어버리는 게 바로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이 문학작품은요, 꽤나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글을 읽는 실력이 높아야 됐다라는 거를 의미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기출부터 지금 문학작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설명문적인 제시문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해, 이 설명문과 문학작품을 같이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문학작품만 읽었을 때는 해석하지 못했던 키워드들을 오히려 쉽게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뀐 유형이 더 잘 맞았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어. 그치만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얘들아, 그렇지만 얘들아, 그래도 경희대 입문은 입문이다 싶은 게 뭐냐면, 이 설명문적인 제시문조차도 사실은 해석하기가 꽤나 어렵다 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희대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설명문을 중심으로 글이 전개가 되는데, 이 설명문적인 제시문을 보고 있으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 왜냐면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거든. 근데 작년 인문계열 기출문제 2022년 모의 기출을 포함해가지고 이 설명문 자체의 주장을 잡는 것도 쉽지 않은 난이도로 제시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너네 문학작품 안 줬다고 안심해서 돼 안 돼? 안 된다는 말을 학교가 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경희대 인문 기출 자체가 난이도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회계열에 있는 수리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인문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수리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얘들아, 사회계열은 절대 써서는 안 돼. 그래서 인문계를 선택하는 게 맞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인문계에 수리가 없다고 해서 난이도가 사회계열보다 낮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시문의 난이도는 인문계열이 훨씬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사실 뭐 해줘야 돼? 내가 이 인문계열이 다루고 있는 높은 난이도의 제시문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걔를 바탕으로 다른 제시문들과의 연결성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그 연습이 매우 필요합니다. 제시문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서 잡은 키워드를 가지고
나머지 제시문을 또 평가하는 방식, 고정적인 템플릿을 연습을 하고 사용되는 어휘, 답안을 전개하는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문계열 유형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계열을 보고 오시면 좋긴 하지만 안 본 친구들이 분명히 있겠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한마디만 얘기를 조금 하자면, 우리가 기존에는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의 기출문제와 인문계열의 기출문제가 완전 구분됐어. 그래서 인문계열 따로 사회계열 따로 각각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유형이 점차 비슷해지고 있어. 그래서 작년 기출 같은 경우에도 분류하는 거, 그리고 평가하는 거, 내 생각을 쓰는 거, 이 세 지점이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문을 준비하면서 사회계열을 풀어도 되고 사회계열을 준비하면서 인문계열을 풀어도 되는 거야. 학교에서 주는 이 기출문제, 수시 기출문제는 그 여타 어느 문제집보다도 가장 좋은 최고의 학습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다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 인문으로 갈지 사회로 갈지 기존에 했던 것과 다르게 학과를 정할 수도 있어. 그치만 그때도 인문계열을 준비했다 해서 사회계열을 지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게 될 정도로 두 유형이 같이 공부하기에, 통합적으로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진짜 경희대를 꼭 가장 최우선의 대학으로 생각을 한다면 인문계열 플러스 사회계열까지 같이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제 1번을 먼저 확인을 해본다면, 논제 1번은요, 기존의 비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제시문 다를 가지고 가와 나의 내용을 평가하는 그런 지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유형 자체로 봤을 때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 근데 작년 기출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봤을 때 제시문 다를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해서 가와 나 역시 잘못된 평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제시문 다의 해석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시문 다와 가, 나를 이용해가지고 700자에서 800자 분량을 채워줘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작년 기출 기준 제시문 가에 시가 등장을 했어, 얘들아. 그것도 매우 짧은 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800자 정도를 요약하는데 3개의 제시문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이거 분량 내 맘대로 설정하면 될까? 절대 안 되겠지. 각각의 제시문을 요약할 때는요, 여러분, 이 3개가 필요한 만큼 동일한 분량으로 분배가 되고 요약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는 다를 바탕으로 가나를 평가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3개의 제시문이 적어도 250자씩은 동일하게 요약이 되어야 됐던 거야. 근데 문제는 방금 말했다시피 제시문 가에서 굉장히 짧은 시가 나왔는데 이거 내가 아무리 써도 250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시 자체도 충분히 250자 이상으로 글을 전개할 수 있도록 어휘를 알아야 되고, 논술이 좋아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평가 지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평가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옹호하는 지점과 반박하는 지점이 모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역량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논술은 있잖아, 상대평가인 게 정말 다행인 거야. 내가 저 친구들보다, 나의 경쟁자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쓸 수 있도록 기본적인 논술의 베이스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어쨌든 250자를 제시문당 쓰려면 적어도 그 제시문 내에서 그 제시문이 얼마나 길든지 얼마나 짧던지 그거와 상관없이 주장 한 문장, 그리고 2개 이상의 근거를 분명하게 잡아줘야 술술술 글을 써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게 논제 1번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논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사회계열과 완전 동일해. 그래서 사회계열과 같이 준비를 하는 게 정말 좋은데요. 일단 다른 점은 역시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등장을 한다, 이 정도? 이거 역시 사회계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아래에 있는 문제와 같이 일단 제시문을 동일한 주장끼리 분류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지지하는 주장을 선택을 한 뒤 나머지 제시문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행인 거는 분류된 제시문 내에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제시문은 서로를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논제 자체에도 비판하시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문제는 여기서 옹호하면 된다 안 된다? 얘들아, 옹호하는 거 절대 안 돼. 당연히 제시문 내에는요, 내가 얘를 비판하고 싶지만 옹호하고 인정하는 지점도 있을 수 있어. 그럼 얘들아, 이거를 전개하는 전개 방식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과 옹호하는 것과 비판하는 거를 모두 찾아낸다면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개 방식이 오히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전개하는 방식만 정확하게 배우고 익히고 써 내려가면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얘들아, 이 분류 기준과 그리고 공통 주장으로 각각 제시문들을 묶어 나갈 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가와 나가 A라는 주장을 동일하게 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가와 나가 이 A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까지 같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일한 주장을 하는 제시문들을 요약할 때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각자의 제시문이 갖고 있는 이 차별적인 근거를요, 잡아내지 않으면 이거는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그냥 단조로운 글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제시문들을 묶었을 때, 그리고 얘네를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각각 이 주장을 하는 근거를 다양하게 차별적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얘들아, 내가 이 A와 B라는 주장들 중에서 실제로 좀 더 지지하는 그런 제시문이 있겠지. 그치만 문제는 얘들아, 절대 내가 진짜 지지하는 제시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제시문들을 쫙 읽어 내려가고 제대로 분석을 했다면 나의 주장과 별개로 좀 더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그리고 예리한 문제 제기가 가능한 그런 주장을 선택을 해줘야 나머지 제시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멋진 글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제시문을 선택할 때 얘들아, 절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쓰면 남들이 못 쓰는 예리한 문제 제기를 설명할 수 있겠다. 내가 좀 더 설득력 있게 글을 쓸 수가 있겠다라는 포인트를 잡고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얘들아, 경희대 인문계열, 이거 뭐 사회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한데 인문계열에서 좀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부분은 이 하나의 지문이 다른 지문을 평가를 할 때 그냥 단순히 1차원적으로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니야. 이 4개의 제시문들은 정말 다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들을 몰래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이 몰래 뿌려져 있는 이 작은 포인트들도 과연 잘 잡을 수 있냐 하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얘들아, 지문을 제대로 분석하는 연습이 반드시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인문계열 중심으로 다음에 경희대 영상이 올라갈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다만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하나의 주장을 선택해서 나머지 주장을 비판을 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점은 혹시 없는지, 그리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지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양면적으로 평가하는 연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막 전개해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거를 전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개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인문계열은 두 가지 논제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첫 번째, 수필, 시, 소설, 시나리오, 이 모든 것들을 통틀는 문학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글을 전개해서 분량을 채워야 하는지 그 연습을 제대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지하는 주장을 절대 허투루 찾지 않을 것. 내가 좀 더 설득력 있고 예리한 평가가 가능한 주장을
내가 지지하는 주장으로 선택할 것. 이 두 개의 차관에서 여러분 경희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럼 여러분 우리 7월부터 진행되는 학교별 수업에서 경희대학교 인문계열에 대한 더 자세하고 꼼꼼한 수업이 듣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수업에 대한 각종 문의사항이나 상담사항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카톡 주시면 우리 합격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제 수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